자, 박용진이가 느닷없이 지금 여성도 군복무 또 군 가산점 문제에 대해서 다시 부활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날 남녀 모두 최대 100일의 의무적으로 군사훈련을 받게 하자. 남녀 평등 복무제를 주장하고 논란이 무서워서 말해야 될 책임을 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자는 대선 도전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책에 남녀 불문 40일에서 100일 정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남녀 평등 복무제를 제안한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고 병력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되 의무 복무 기간을 줄이자.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병력 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남녀 차별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는 모병제와 남녀 평등 복무 제도를 동시에 진행해야 되느냐는 질문에 선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갖고 가자라고 이야기하며 징병제 폐지를 갖다가 언급하며 언제까지 헐값에 징병을 할 거냐. 그래서 소중한 청년기를 군대에 징병되어 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 자, 이자가 말을 해도 함부로 하지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집단과 대치하고 있어서 군대를 운용하고 있지 할 일이 없어서 젊은 애들 잡아가서 2년 이상씩 군대에 처박아 놓습니까? 그러면 징병제를 안 하고 모병제를 했을 때요. 이 나라는 없는 집의 자식들만 가서 지켜야 됩니까? 돈 받고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군에 오고 싶은 사람은 오되 100대 그룹 초봉 정도를 지급하는 파격적 대우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나라에는 이제 병력이라는 것은 없는 집 자식들만이 부담해야 될 직장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현대화된 무기 체계에서 엘리트 정군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서 강력한 예비군이 필요하다며 4회 10일에서 100일 정도 모두 군대를 갔다 와서 남녀가 예비군을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현대 무기를 갖춘 정예 강군이 15만 명, 20만 명 있고 유사시에 이런 군대에 40일에서 100일 갔다 온 예비군들이 또 다 군에 가서 활동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은 이렇게 말하면 20대 남자들이 좋아하겠죠. 그런데 박용진이 지금 한 말 중에 개헌과 관련되는 말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가 개헌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요. 지금 4.7 보궐선거에서 20대 남성이 민주당에 등을 돌린 원인 한 25대 75 정도로 거의 노인층과 비슷한 수준으로 20대 남성이 압도적으로 등을 돌렸죠.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번져 있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한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대선을 겨냥해서 그러겠죠. 민주당의 최연소 초선인 전용기는 자기 페이스북에 군 가산점 제도입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위헌이라서 다시 도입을 하지 못한다면 개헌을 해서라도 전역 장병이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군 가산점 제도라는 거는요.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이 군대에서 보낸 시간만큼 나중에 취업 등을 할 때 유리한 가산점을 준다라는 쪽으로 지금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었죠. 집요하게 여성단체 또 군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 장애인 등이 위헌 소송을 냈고 99년 12월 23일 날 위헌 결정이 되어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 가산점 제도가 그때 사라져 버렸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박용진이가 지금 여자도 같이 군대에 가야 된다. 20대 이 남성만 가냐 하는 식으로 말하면서 또 모병제를 같이 엮였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제일 나이가 어린 전용기가 개헌을 해서 위헌이라면
개헌을 해서라도 가산제를 재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확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박용진이가 불을 지르고, 박용진은 매우 애매하게 질렀죠. 박용진이가 지른 불은 뭔가 하면 결국은 남녀가 같이 한 40일에서 100일이라도 군사훈련을 받고 예비군이 되자. 어쨌든 20대 남자들이 남자들만 병력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 그리고 가산점 제도도 없어진 데 대한 불만 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겨냥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20대 남성들을 겨냥해서 이 100대 기업 정도의 지금 연봉을 주자. 이렇게 말을 또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교묘하게 지금 군 가산제가 폐지된 데 대해서 거기 지금 위헌으로 폐지되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재도입을 하자고 여기에 이제 김남국이까지도 가세를 했어요. 이 개헌을 해서라도 군 가산점 제도를 재도입하자라는 부분에 담겨 있는 업무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정권이 20대 남성들에 대한 좌파 진영에 대한 불만, 이것들을 단기간에 해소할 방법이 없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슨 공공 일자리를 주고, 또 청년 수당이라고 주고, 또 뭐 구직 수당이라고 주고, 이런 걸 나름 푼돈을 뿌리면서 노력을 해봤지만은 오늘날 대한민국에 취업도 되지 않고 알바 자리로 전전하고, 또 결혼도 뭣도 꿈을 꿀 수 없는 20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불만, 그 속에서 2년 이상 또 군에 가야 되는 불만, 이런 부분들을 페미니즘이 강화된 남녀 평등 사회에서 20대 남성들은 왜 우리는 불공정을 주장하지도 못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와서 이제 선거의 투표 결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대남의 72.5%가 서울에서 오세훈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50대 남성은 55.8%, 보수 성향이 뚜렷한 60세 이상 남성 70.2%보다도 더 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0대 여성 이대연은 박영선에게 44%, 오세훈에게 40.9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선이가 오세훈에게 앞선 것은 40대 남성과 20대 여성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20대 여성은 기타 후보, 군소정당 후보들한테도 15.1이나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투표 결과를 보면서 한국의 이 지금 여권 좌파 집단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이 페미니즘을 민주당이 지나치게 표방하면서 이 20대 남성들을 자극해 버렸다. 자, 이 속에서 그야말로 이제 사회에서도 지고 집에서도 진 20대 남성들이 그들을 갖다가 외면하고 페미니즘을 지원하고 있는 좌파 진영에 대해서 완전히 분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자 편을 드는 지금 이 문 정권을 비판하고 여자도 군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끼리 지금 나름 이념화했어요. 최근에 여혐 남혐 현상이 심화되고 한참 남녀가 서로 좋아할 나이에 서로가 적대적으로 되는 부분도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미래도 설계하기 어렵고 각자 그냥 고립된 남성과 여성으로 살아가야 될 남녀들이 이제는 취업의 경쟁자로 생각하고 그런 상황에서 남성은 군에 가야 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취업과 공부에 불리하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들 공유하게 되면서 이것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 박용진이 얄팍하게 내놓은 부분이 뭡니까? 모병제와 남녀가 다 군 경험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을 내놓으면서 또 오래 하지 않으면 여자한테 욕먹을 거니까 한 40일에서 100일 의무 군사훈련하자. 나머지는 또 모병제로 가자고 머리를 잔뜩 굴린 겁니다. 아주 얄팍한 이 포퓰리즘이죠. 박용진이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 여권에서 툭 좋다고 터져놓은 게 뭐냐. 그렇다면 99년에 위헌이라서 없어진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켜서 그래서 20대 남성이 군 가산점을 받게 되면 그들의 분노는 지금 사라지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모병제니 군 가산점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맥을 제대로 짚지 못하는 역차별이다라는 20대 남성들의 정서를 이제 성적 이슈로 가지고 또 그들 20대 남성에게 접근하는 모양으로 비춰지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도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 이 문제에서 핵심은 이걸 개헌으로 엮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개헌이 진전되게 되면 그 개헌에 대해서 그때 남성이 가장 개헌을 반대할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정권이 중심이 되어서 뭘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남성들은 무조건 싫어서 반대한다라고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개헌 반대 전선에 20대 남성들이 또 자동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20대 남자들이 애물 덩어리예요. 그래서 개헌하는데 20대 남자들이 애물 덩어리가 되니까 그들을 갖다가 꼬드기기 위해 느닷없이 박용진이 불지른 군 남녀 평등 문제가 마치 군 가산점으로 가고 그것이 또 개헌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정권이요 얼마나 꼼수를 써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가 그걸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